김종현의 스포츠. 전설들을 소환해보는 시간 레전썰. 오늘도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레전드들 만나보기 전에 일단 MLB 소식이랑 스포츠 이슈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개막은 쉽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네요. 제가 예전에 하나도 못 맞힐 때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7월쯤 개막할 것 같다 그랬더니 7월은커녕 이제 아예 시즌 취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수 노조에서는 이제 그냥 개막 시점을 통보해라, 협상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이고, 심지어 만프레드 커미셔너 역시 개막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몇몇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랑 코치들이 코로나19 검사 최근에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개막 연기를 좀 대응하려는 사무국의 얘기가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워싱턴의 투수인 션 두리틀이 사무국이 선수들의 건강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은 좀 타이밍이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고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문제니까 일단은 서로 건강하게 잘 준비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외에는 지금 다 무관중으로 뭐 시즌 개막했거나 재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자 축구 WK리그가 어제 개막을 했고요. 또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도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어제 입소해서 3개월여 만에 이 대표팀 훈련이 이루어졌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 이어서 스페인 프로축구가 재개가 됐고,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아스톤 빌라와 셰필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재개가 이루어지고, 또 이탈리아 세리아도 이번 주말에 또 같이 시즌이 재개가 됩니다. 모두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고, 또 선수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떤 그 신경을 써서 그렇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은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지금 미국 프로농구 NBA 같은 경우에도 이 몇몇 선수들 사이에서 이 최근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크게 또 이 불거진 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 이슈 때문에 이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시즌 재개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조금 대조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또 지난주에 저희가 김연경 선수 국내 복귀 얘기하면서 다음 날에 기자회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네, 김연경 선수가 한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연봉이 그 터키에서 받았을 때가 16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3억 5천만 원까지 깎여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연경 선수는 연봉은 크게 신경을 안 썼다.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경기력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복귀 이유를 정확하게 밝혔고요. 이날 그 기자회견에서 김연경 선수의 이 워딩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그 많이 언급을 했던 게 올림픽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올림픽이 또 마지막,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올림픽이 이제 도쿄올림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고 현 시점에서 올림픽의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데 가장 최선의 선택이 이 국내 복귀였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그렇게 굉장히 간절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배구 여제의 올림픽 메달 정말 꼭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졌네요. 네, 그렇게 해서 김연경 선수를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리그에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레전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언제쯤으로 가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웠던 6월이었을 것 같은데 18년 전 6월입니다. 2002년 6월이죠. 그러면 뭐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레전썰에서 처음으로 다뤄보는 레전드 팀. 2002년 4강 신화의 이 축구 대표팀 히딩크호를 한번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이때 그 학생이셨나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고요. 네, 다행히 고3 수험생은 비껴갔었습니다. 최악의 고3 수험생이었죠. 그랬겠죠.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끝나고 단체 관람을 친구들끼리 간다든가 끝나고 뭐 맥주 먹으면서 본다든가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저도 그때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당시에는 그 입장권을 만약에 이제 가졌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석을 그 인정을 해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입장권을 가졌던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 반에 몇 명이 있었었는데 그때 좀 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막 나고요. 그 뒤에 뭐 사실 제가 뭐 다른 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을 가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을 한번 보러 갔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분위기는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즐거운 때였죠. 네. 딱
이맘때쯤 18년 전 이맘때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이 이제 16일이니까 14일 날 포르투갈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6강 한창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전에 잉글랜드,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비기고 지긴 했지만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좀 이제 기대감이 많이 무르익던 때였죠. 그러니까. 네. 원래 이게 국내에서 월드컵이 열리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16강 진출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 월드컵 본선에 4번 나갔거든요. 4번 나가서 4무 10패. 그러니까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었고요. 네. 1승이 문제였죠. 그렇죠. 그리고 히딩크호가 2001년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월드컵 1년 전에 이 컨페더레이션스컵이라고 네, 그 그렇죠. 대회, 그러니까 맞아요. 프레 월드컵으로 열렸던 그 대회에서 프랑스한테 0대5로 대패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2달 뒤에 체코한테 또 0대5 대패.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5대0이라는 그런 어떤 이 오명을 쓰면서 과연 16강은커녕 뭐 1승을 거둘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우려가 굉장히 컸었고요. 네. 당시 우리가 그 이제 조추첨을 했을 때 개최국 프리미엄으로 톱시드를 받았었어요. 앞으로 그럴 일이 거의 없겠죠. 네, 그렇겠지만 당시에 톱시드를 받았는데 우리와 같은 조에 속했던 팀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폴란드, 미국,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팀들과 D조에 편성이 됐고 맞아요. 특히나 이 B시드 국가 중에서 최강으로 꼽혔던 포르투갈과 한 조에 속해서 아 정말 이 조 편성 운도 안 따랐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과거가 기억이 반면에 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톱시드였으니까 똑같이. 근데 튀니지가 걸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축구가 좀 잘하는 나라지만 당시만 해도 약체여서 그랬죠. 좀 일본을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많았죠. 네. 뭐 결과는 달랐지만요. 그렇죠. 당시에 히딩크 감독 부임할 때부터 뭐 평가전들도 그렇고 아까 5대0 얘기해 네네. 주셨지만 월드컵 대표 선발 과정까지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부임하자마자 이 거스 히딩크, 구스냐 후스냐 거스냐 이름부터 시작해서 당시 그 여자친구분도 분분했죠. 네. 동행하러 다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가 과연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재평가를 했죠.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이. 그 전까지 우리는 이제 기술이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한국 축구는 정신력과 체력이 약하다. 그 전까지 우리가 정신력과 체력의 축구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되짚어본.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이영표 전 KBS 해설위원이랑 이제 일을 하면서 예. 가장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상대가 강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위축돼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 월드컵에서는 강호들을 만나면은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혀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강조했던 게 두려움은 나눌수록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얘네가 힘든 상대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정신력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었던 접근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아까 5대0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그 순간들부터 해서 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평가전을 하고 준비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뭐 하나하나가 다 월드컵 본선에서 그러니까 본선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게 다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그런 스토리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기억에 남아 있고 그게 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열심히 변죽을 올려봤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 대표팀 주전 라인업을 살펴봐야겠죠. 당시에 3-4-3 포메이션이었죠. 주전 골키퍼는 이제 이훈재 선수가 나왔고 최진철, 홍명보, 김태형이 주전 3백이었고 이영표 선수, 송종국이 이제 윙백에 김남일, 유상철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박지성, 황선홍, 설기현 이렇게 해서 3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마 기억하시는 안정환이나 이천수 선수가 후반에 이제 조커로 투입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베트남 현재 박항서 감독이 그때 코치였죠. 그렇죠. 대표팀 수석 코치 직함을 맡았고요. 당시에 이 외국인 감독 그리고 이제 핀베어의 코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 지도자와 이 국내 선수 간의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당시에 이 박항서 코치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항서 코치 하면은 또 계속해서 떠올려졌던 게 뭐 2인자 리더십, 뭐 사이드 리더십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떤 전달 사항을 꼭 이 박항서 코치를 통해서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 박항서 감독도 당시에 그런 어떤 히딩크 감독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나 뭐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또 훗날에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또 대단한 감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18년 전 6월 4일로 가보겠습니다. 폴란드전 조별리그 첫 경기 반드시
양 팀 다, 양 국가 다 이겨야 하는 경기였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예. 약체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날 결과부터 말하면 월드컵 본선 첫 승을 따냈죠. 48년 만에 승리였는데 경기력 자체도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월드컵에서 손쉽게 승리를 따낸 적이 뭐 당연히 승리는 승리가 없었지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승이 되게 감격적이고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이겨버려서 오히려 그냥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었죠. 감흥이 그렇죠? 좀 덜하긴 네. 했지만 어쨌든 대단한 첫 승이었죠. 당시에 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 폴란드 대통령도 맞아요. 같이 그 경기장에 이제 관전을 하러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막 그 안에서 자존심 싸움도 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경기가 끝난 뒤에는 겉으로는 되게 훈훈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또 나중에 돌아서고 나서는 좀 어땠을지 또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는. 네. 서로 다 이길 줄 알고 오셨을 텐데.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황선홍 선수와 네네. 또 유상철 선수의 그 골로 2대 0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폴란드 전력은 어땠습니까? 지금이야 뭐 레반도프스키의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 폴란드 축구인데 당시에는 이 예지 두덱이라는 이 골키퍼, 이 명 골키퍼가 네. 있었고요. 그리고 엠마누엘 올리사데베라는 이 공격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전방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제 공격을 지휘하는 그런 선수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고 당시에 이 선수가 이 나이지리아에서 귀화를 맞아요. 했었어요. 아. 당시 나이가 24살이었는데 이 올리사데베를 막아라. 뭐 네. 이러면서 매일 그랬죠, 방송과 매일. 신문이나 막 이런 데서 거의 뭐 국가대표 선수 못지않게 아주 유명세를 탔었던 이 올리사데베가 그랬는데 당시에 이 폴란드가 지역 예선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을 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본선 무대에 올랐었어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런 팀을 상대로 우리가 완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그런 상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별리그 2차전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스포츠 잘 압니다. 김정현의 스포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스포츠 레전드 이야기 레전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별리그 2차전 미국과의 경기.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네. 폴란드전을 손쉽게 이겨서 맞아요. 미국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그 경기 초반에 황선홍 선수가 그 이마 눈도단에 찢어지면서 맞아요. 붕대 투혼이 또 있었고 경기 초반에 이을용 선수가 또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좀 경기가 꼬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환이 교체 투입돼서 득점을 하고 또 오노 세리머니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마 기억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동계올림픽 때 예. 안톤 오노 선수와의 그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뭐 금메달을 뺏겼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 전에 그 미군과의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한창 그 반미 감정이 극도로 올라온 시국이어서 아마 이 경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몰입도도 꽤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세레머니가 뭐 훗날에 여러 그런 뭐 외신이라든가 뭐 피파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레머니를 아예 그 스위스 취리의 그 피파 박물관에 아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동영상을 아예 이제 틀어가지고 이 월드컵 주요 세레머니로 이 세레머니를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상당히 명 세레머니로 알려져 있죠. 당시 1대1 동점 그 무승부였죠. 네, 맞아요. 네. 그때도 안정환 선수가 득점하고 반지 키스 세레머니 이거 했었나요? 미국전? 미국전은 아니었었고. 네, 미국전 때는 워낙 신나서 정신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쇼트트랙 그것만 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반지 키스 세레머니가 유명했었던 게 월드컵 전에 스코틀랜드와 평가전 맞아요. 때 그 윤정환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네, 그 로빙 슛으로 골 넣었던 네네. 네, 그 골을 넣고 나서 굉장히 멋지게 이 키스 세레머니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당시에 원래 이 키스 세레머니가 그 스페인의 그 명 스트라이커죠. 이 라울 곤잘레스가 네. 정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그쵸. 네, 그런 세레머니였는데 이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아내를 향한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세레머니였었죠. 네. 그때 제 기억에는 한동안 뭐 각 학교 축구 운동장에서 골만 넣으면은 네, 이 세레모니를 하고 뭐 어떤 뭐 축구 말고도 뭐 네, 농구라든가 뭐 다른 종목 뭐 하면은 꼭 이런 세레모니를 하면서 뭔가 좀 돋보이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던 기억도 나네요. 본인 얘기는 아니시죠?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운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약간 기본 세레머니처럼 한때 됐었던 기억이 맞아요. 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3차전이 포르투갈전이었는데 요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16강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만약 이날 졌으면은 또 이제 타구장 경기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폴란드가 경기 초반부터 의외로 타구장에서 미국을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타구장 경기 소식을 듣고 포르투갈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와서 우리 비기자 살살 하자. 등 돌리면서 비기면 우리 같이 16강에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의 아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감하게 뭐 히딩크 감독의 스타일도 그렇고 이걸 거부하고 실력으로 이제 승리를 해서 자력으로 올라갔죠. 참고로 이때 그 지금 파울로 벤투 감독이 우리 상대팀으로 뛰기도 했었죠. 아 맞아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네. 벤투 감독이었죠. 네. 그때 박지성 선수가 이 딱 그 이영표 선수 크로스 받은 다음에 네네. 가슴 받고 오른발로 한 명 제끼고 네. 딱 왼발로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점프해서 안기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도 그 장면 떠올려지면은 막 좀 소름이 돋는데요. 아무래도 박지성 이제 선수가 사실 이 흑수저였었죠. 네. 거기서 이제 오로지 성실함과 재능만 보고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최종 엔트리까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고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그 경기가 바로 이 포르투갈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지성 선수가 그때 PSV 에인트호벤 네덜란드의 이제 팀이죠. 이 팀에 또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 그 이듬해였나요? 그때 이 한 보험사 광고에 네, 히딩크 맞아요. 감독하고 박지성 선수하고 모델로 맞아요. 같이 나와서 그때 히딩크 감독이 막 그 하늘만큼 땅만큼을 제가 조금 성대모사를 하기는 좀 그렇긴 좀 뻘쭘한데 네. 어쨌든 한국말로 그걸 했던 그런 또 이 재밌는 그런 어떤 광고도 기억이 나고요. 또 그 2014년에 K리그 올스타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제 현역 선수 은퇴를 하고 했던 그 빗속에서 열렸던 이 올스타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그때 골을 넣고 나서 곧장 또 이 이제 같이 포옹하는 이제 12년 전에 했던 했죠. 그걸 이제 재현하는 그 세레모니가 또 굉장히 또 감동을 또 자아내기도 했었죠. 그때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비 와중에도 히딩크 감독이 딱 박지성 선수 골 넣으니까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큼 다이나믹하게 안기지 못하고 예. 나이가 좀 드시고 하니까 네. 둘 다 이제 은퇴도 네, 하고 살짝 이렇게 앉는 정도로 네. 했었죠. 그랬죠. 그래도 추억을 되살리기에는 그만한 게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16강에 포르투갈을 꺾고 안착을 한 대한민국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계속 올라갔죠. 그렇죠. 16강전 이탈리아, 뭐 8강전 스페인, 또 뭐 4강전 독일, 뭐 지금도 이 세계 4대 프로 축구 리그 하면은 꼭 그러네요. 떠올려지는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네, 축구에서는 뭐 만약에 진다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맞아요. 그런 국가들하고의 상대였고요. 이런 팀들을 상대로 뭐 포르투갈전부터 해서 뭐 이탈리아전, 스페인전 뭐 이렇게 이기고 독일전까지 경기를 이제 치르면서 이렇게 경기들을 계속 하니까 사실 지금도 이 팀들을 연이어 격파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유, 불가능하다고. 네, 어느 팀도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참 말 그대로 기적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눈이 너무 높아진 그런 맞아요. 여파가 네. 아직도 있는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이탈리아전은 진짜 뭐 드라마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초반에 PK를 일단 실축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예. 당시에 이제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한 다음에 거의 경기 내내 울면서 뛰었대요.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또 설기현의 동점골이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지지 예. 않았습니까? 빗 맞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모두가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당시 안정환 선수가 혼자 뛰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이제 그냥 눈물이 날 뻔했다. 세레모니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연장에 들어갔을 때 이 결정적인 위기들도 많았잖아요. 저는 특히 그 토티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쓰러질 때 반칙을 당한 줄 알고 그건 페널티킥이니까. 네. 맞아요. 그때가 진짜 제일 긴장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결국 골든골을 안정환 선수가 넣었잖아요. 그렇죠. 앞서 PK를 실축했던 선수가. 그러니까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은 좀 약간 너무 자기적이다. 꼭 실패한 사람이 그걸 또 딱 네. 그렇게 맞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골든골 제도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넣으면 네. 끝나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말했던 그 반지 키스 세레모니까지 딱 하면서. 그때 그걸 했었죠. 네. 기승전결이 아주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예. 근데 당시 안정환 선수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탈리아 페루지아에서 뛰고 있었고요. 그때 안정환 선수가 K리그 이제 부산에서 뛰다가 이탈리아로 진출을 해서 처음 어쨌든 이 해외 진출한 곳이 이탈리아였었는데요. 네네. 그때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뭐 힘든 시기였었는데 이 골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좀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들도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16강전 일 때문에
당시에 이 페루지아의 이 가우치 구단주가 자신이 국가주의자고 이탈리아 축구를 침해한 자에게 연봉을 줄 수 없다. 그게 무슨 그렇게 침해가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구단주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이 거부감을 드러냈고 결국은 그 뒤에 이제 안정환 선수의 어떻게 보면 전임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를 좀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좀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어떤 아직도 이탈리아 이 사람들이 그 당시 2002년 월드컵의 어떤 상황을 좀 이게 안 좋게 이제 떠올리면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정환 이제 선수가 굉장히 좀 비난의 어떤 화살을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긴 뭐 일반 선수들과는 관계가 좋았을지 몰라도 팬들은 그 당시에 안정환 선수 집에다 돌 던지고 차문 부시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정도였으니까 그럴만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힘겹게 또 그렇죠. 연장전 끝에 이탈리아를 꺾고 네. 8강에 올라가서 만난 팀이 스페인이었습니다. 네. 이때는 승부차기 같죠. 그 전에 이제 16강전이 일단 연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 히딩크의 축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다 보니까 체력 부담이 많았을 텐데 겨우겨우 승부차기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황선홍 선수의 첫 슈팅. 첫 키커였는데 그 겨드랑이 사이로 겨우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날 뭐 좀 물기가 있어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한번 껴서 들어갔어요. 한번 맞고 네. 팍. 네. 그리고 나서 또 키커로 안정환 선수가 나오길래 어떡하지 어디로 차야 될까 이랬을 텐데 한가운데로. 맞아요. 네. 그게 진짜 대단한 담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에 그 자세도 힘들잖아요. 인사이드를 이렇게 꺾어서 그리고 나서 위로, 또, 네. 가장 맞기 힘든 곳으로 5명이 다 성공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또 4강에 네. 진출을 했죠. 그때 정말 말 그대로 아파트가 떠들썩했고 그 지축을 흔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저 그때 지금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네네. 실감이 나고 그때 또 이게 토요일 오후에 대낮에 열렸던 경기였어가지고 맞아요. 낮이었어요. 그날 주말 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두 장면을 추억하자면 이훈재 선수가 맞고서 이제 그쵸. 손 맞잡고 이렇게 네. 했다 이런 표정으로 네. 할 때랑 이제 홍명보 그때 당시 선수가 안 웃잖아요. 그치, 잘. 웬만하면 안 네. 웃죠. 맞아요. 근데 그 5번째 마지막 성공시키고 나서 네, 두 팔을 발 벌리면서. 번쩍 듣고 네. 이제 웃는 모습이 너무 4강은 홍명보도 생경해서 웃게 한다고. 네. 네. 그때 추억이 참 많이 네. 떠오릅니다. 당시에 그 승부차기 실축을 한 선수가 호아킨 선수인데 네. 지금도 현역이잖아요. 네, 지금 당시에 지금 1981년생이거든요. 당시에 21살 뭐 그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우리 나이로 40이에요. 근데 아직도 레알 베티스의 주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나이가 현재 통산 544경기를 뛰고 있어서 네. 조금만 더 뛰게 되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울 선수가 갖고 있던 이 필드 플레이어 최다 출전 기록을 경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호아키냐 선수 당시에는 국내에서는 저 선수 누구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 스페인 축구의 어떤 필드 플레이어의 상징으로서 그날 또 떠올랐죠. 실제로 제일 잘했어요. 계속 맞아요. 그 이일용 선수를 위협하고 그래서 축구의 속설 중에 하나가 그날 경기 잘하면은 승부차기 못 넣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호아킨 선수가 그 희생양이 그날은 된 거죠. 네, 뭐 그 이후에 선수 생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맞아요. 또 호아킨 선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8강만까지만 다뤄보겠고요. 그 이후는 다음 주에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전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재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30도 안팎의 더위도 거의 대부분 지역이 비슷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열대야는 없습니다. 아직은 불볕더위고 또 계속해서 무더위